이번에는 앞에서 자바를 설치하고 환경 설정을 진행했던 것처럼 하둡을 설치하고 환경 설정까지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둡 클러스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HDFS 사이트 XML 파일과 코어 사이트 XML 파일, 얀 사이트 XML 파일, 맵리듀스 사이트라는 XML 파일, 그리고 하둡 env 쉘 스크립트 파일을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한번 하둡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설치할 설치 디렉토리를 따로 관리하기 위해서 먼저 인스톨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sudo make 디렉토리 루트 밑에 인스톨 디렉토리라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고 바로 change 디렉토리로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경로로 이동을 해왔고요. sudo wget 그리고 제가 미리 복사해 왔던 하둡 3.2.3 주소를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소나 명령어들은 제가 아래 하단에 도큐먼트로 첨부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둡 타르 파일이 모두 다운로드가 완료되었고요. 다운로드 받은 하둡 파일을 압축 해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sudo 타르 옵션에는 z, x, vf를 추가하고 하둡 3.2.3 타르 파일 그리고 대문자 C 옵션에 유저 디렉토리 밑에 로컬 디렉토리 아래에다가 압축을 해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압축 해제가 완료되었으면 화면을 한번 깨끗하게 지우고 이번에는 해당 디렉토리 이름을 단조롭게 바꿔서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udo move 유저 디렉토리 밑에 있는 로컬 디렉토리 밑에 저희가 압축 해제한 하둡 디렉토리는 이런 식으로 3.2.3이라는 버전명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유저 디렉토리 밑에 로컬 디렉토리 밑에 하둡이라는 디렉토리 이름으로 바꿔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바와 똑같이 sudo vim etc environment라는 시스템 환경 변수도 설정을 하겠습니다. 엔터 눌러주시고 해당 화면으로 들어오시면 자바와 똑같이 패스 변수 맨 뒤에 콜론을 붙여주시고 유저 로컬 하둡 이라는 홈 디렉토리 밑에 바이너리 파일을 추가해 주시고 이번엔 하나 더 유저 디렉토리 밑에 로컬 디렉토리 밑에 하둡 디렉토리 밑에 있는 sbin 디렉토리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둡 홈이라는 변수에다가 유저 디렉토리 밑에 로컬 디렉토리 밑에 하둡이라는 홈 디렉토리도 선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해주시고 똑같이 소스 명령어를 통해서 해당 시스템 환경 변수를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둡 사용자 환경 변수도 설정을 해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설정할 변수들이 조금 많아서 제가 영상 설명란에 첨부해 드릴 가이드 문서를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대로 명령어를 복사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둡 홈이라는 아까 선언했었던 유저 디렉토리 밑에 로컬 디렉토리 밑에 하둡이라는 하둡 홈 변수를 선언해 줬고 그 다음에 하둡 홈 커먼 변수 그 다음에 하둡 HDFS 홈 변수 그 다음에 하둡 config 디렉토리 변수도 지정을 해 줬습니다. 해당 변수 같은 경우는 하둡 홈 디렉토리 밑에 etc 디렉토리 밑에 하둡이라는 디렉토리로 이루어져 있고 얀 config 디렉토리도 하둡 config 디렉토리와 동일한 경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둡 얀 홈 변수도 하둡 홈 변수와 똑같이 넣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하둡 맵리듀스 홈이라는 변수에다가도 하둡 홈 디렉토리를 넣어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똑같이 소스 명령어를 통해서 홈 디렉토리 밑에 있는 bashrc라는 사용자 환경 변수를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똑같이 env grep 이번엔 하둡이라고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선언한
변수들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한 번 더 깨끗하게 지우고 처음에 언급드렸었던 XML 파일이나 쉘 스크립트를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udo vim hadoop 홈이라는 경로 밑에 존재하는 etc 경로 밑에 hadoop 경로 밑에 hdfs 사이트 xml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해당 파일은 환경 정보를 설정하는 파일이고 만약에 값이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 디폴트 값을 기본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써주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화면에 보이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내려서 화면 아래에 있는 configuration이라는 태그 값을 모두 일단 지워주시고 설정해야 할 값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미리 작성해둔 문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와서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씩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dfs replication이라고 저는 숫자 2를 주었고요. 이거는 데이터 노드에 하나의 원본 블록 데이터가 몇 개 인스턴스 혹은 몇 개 데이터 노드에 복제될 것인가 라는 설정 값입니다. 만약에 2개라고 되어 있으면 2곳에 데이터가 복제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아래에 있는 dfs nameNode name 디렉토리라고 하는 건 네임노드에서 관리할 데이터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있는 dfs 데이터노드 데이터 디렉토리는 역시 데이터 노드에서 관리할 데이터 디렉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dfs 저널 로드 에디트 디렉토리는 저널 로드에서 관리되는 데이터들이 누적되는 디렉토리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널 로드는 네임 노드의 동기화 상태를 유지하고 특정 시점에서 구성된 fs 이미지 스냅샷 이후로 발생된 변경사항을 에디트 로그라고 하고요. 해당 데이터의 저장 위치를 설정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dfs name 서비스라고 해서 하둡 클러스터의 네임 서비스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있는 dfs ha nameNode 그 다음에 my hadoop cluster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는 nameNode 뒤에 점을 구분으로 해서 위에서 기재하셨던 my hadoop cluster와 같이 본인이 설정한 네임 서비스의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값에는 nameNode에 nameNode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dfs nameNode rpc address my hadoop cluster nameNode 1번이라는 네임 값에는 저는 nn1 그리고 8020번 포트를 쓰는 주소를 추가해 줬고요. 이 값은 네임노드끼리 RPC 통신을 할 때 사용하는 주소입니다. 앞으로 네임노드가 될 서버는 nn이라고 표기를 하고 데이터 노드의 호스트 이름을 dn이라고 써서 nn1, nn2, dn1, dn2, dn3라고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있는 dfs nameNode rpc address my hadoop cluster nameNode 2번은 위에서 설정한 것과 동일하지만 nameNode 2번의 호스트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dfs nameNode http address my hadoop cluster의 nameNode 1번이라는 값은 nameNode 1번에 대한 하둡 웹UI 접근 포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nn1이란 주소에 5070번 포트를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네임노드 2번의 웹UI 포트도 호스트만 다르게 동일하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dfs nameNode shared edit 디렉토리라고 되어 있는 값에는 qjournal이라고 해서 주키퍼가 설치되는 서버의 주소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트는 8485번을 사용할 거고 호스트 이름은 nn1, nn2, dn1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맨 마지막으로 슬러시 하고 my hadoop 클러스터와 같이 위에서 설정한 네임 서비스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 dfs client failover proxy provider my hadoop cluster라고 되어 있는 값에는 HDFS 클라이언트가 액티브 네임노드에 접근할 때 사용하는 자바 클래스이므로 똑같이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DFS HA 펜싱 메소드에는 페일오버 상황에서 기존 액티브 네임 노드를 차단할 때 사용하는 방법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쉘에 바이너리 true라는 디렉토리를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dfs ha fencing ssh private key files라고 되어 있는 값에는 이 위를 ssh fence라고 기재해 두었을 경우에 노드끼리 통신할 수 있도록 프라이빗 키를 통해서 통신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프라이빗 키 위치 디렉토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dfs ha automatic failover enabled를 true라고 지정을 해두셔야 자동으로 failover가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fs name 디렉토리와 dfs data 디렉토리를 본인이 원하는 데이터 디렉토리들을 추가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HDFS 사이트 파일 편집을 완료하였고요. 이번에는 같은 경로에 core site라는 XML 파일을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컨피규레이션 부분을 일단 지우고 제가 미리 작성해 놨었던 스크립트를 가지고 와서 복사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파일은 하드 시스템의 설정 파일이고 네트워크 튜닝이나 IO 튜닝, 파일 시스템 튜닝, 압축 설정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는 파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HDFS와 맵리듀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환경 정보 값을 입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기재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fs default name이라는 값에는 HDFS NN1이라는 서버에 9000번 포트를 기재해 주었고요. HDFS의 기본 통신 주소가 될 값입니다. 그리고 fs default fs라고 되어 있는 곳에는 HDFS 기본 파일 시스템의 디렉토리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HA 주키퍼의 쿼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주키퍼가 설치되어서 동작할 서버의 주소를 넣어주시면 되고 포트는 주키퍼의 기본 포트인 2하나 8하나 포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어 사이트 파일까지 편집을 완료하였고요. 그 다음에는 또 같은 경로에 있는 yan 사이트라는 XML 파일도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누르면 편집 화면으로 들어올 수 있고요. 아래쪽에 컨피규어 영역에도 다시 지워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제가 미리 작성해둔 스크립트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yan 리소스 매니저 호스트 네임입니다. 여기에 NN1이라고 기재를 하시면 앞으로 NN1 서버에서 yan의 리소스 매니저가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노드에서는 노드 매니저라는 프로세스가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역시 저장을 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이트 yan 파일도 편집을 완료하였고요. 그 다음에는 역시나 같은 경로에 있는 맵리듀스 사이트라는 XML 파일도 편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타가 있었던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넘어가서 이쪽에 역슬래시를 제거하고 해당 파일을 열면 해당 파일의 편집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 역시나 컨피규레이션은 지우고 제가 미리 작성해 둔 컨피규레이션 스크립트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맵리듀스 프레임워크 네임이라는 속성 값을 잘 보시고 해당 값에 yan이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저희는 스파크 어플리케이션을 이 yan에다가 제출해서 동작할 수 있도록 실행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해 주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도 역시나 같은 경로에 있는 하둡 env라는 쉘 스크립트 파일을 수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맨 아래로 이동을 해서 아까 설정했었던 자바 홈과 하둡 홈 환경 변수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익스포트 자바 홈은 아까 설정한 값을 그대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유저 디렉토리 밑에 라이브러리 디렉토리 밑에 JVM 디렉토리 밑에 자바-8 그리고 오픈 JDK 그리고
AMD 64라는 값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익스포트 하둡 홈이라는 디렉토리에도 역시나 유저 로컬 하둡이라는 하둡 홈 경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환경 설정 파일은 모두 편집을 완료하였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워커가 될 서버의 호스트 이름을 등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sudo vim 하둡 홈 경로 밑에 etc 경로 밑에 하둡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워커스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슬래시를 지우고 여시면 처음에는 로컬 호스트가 있는데 해당 로컬 호스트는 주석 처리를 해주시고 워커스에는 데이터 노드가 될 호스트의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dn1, dn2, dn3라고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하고 나오시면 되고요. 같은 경로에 마스터스라는 파일도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스라고 써주시고 엔터를 누르시고 nn1, nn2 라고 써주시고 저장을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둡 클러스터를 동작시키기 위한 설정은 모두 편집이 끝났습니다.